자, 통계적 추정 보시면은요, 일단 용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조사에는 두 가지 조사가 있는데,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우리 이제 주택 총 조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선 후보 대선 선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조사를 무슨 조사라고 했죠? 전수조사. 첫 번째 빈칸에 전수조사 써주세요. 자, 전수조사가 있고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을 뽑아 조사하는 거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했냐면은 표본조사라고 했습니다. 표본조사. 그래서 우리가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과일의 당도 뭐 이런 것들은 몇 개만 표본을 조사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전수조사는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들어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다 조사하려다 보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이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전수조사 했을 때 어떤 성질일 거다를 이제 추정하는 거야. 이게 이제 표본 조사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은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뗀 게 얘를 뭐라고 하죠?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을 보고 모집단의 성질을 뭐 하는 거라고요? 추정하는 거다. 이게 이제 통계적 추정이다. 자, 그래서 집단 전체를 모집단 적어주시고요. 모집단의 일부분을 뭐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표본에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를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 개수가 뭐다? 개수가 크기다. 그럼 크기가 10인 표본이다 하면 10개 뽑은 거예요. 10개. 알겠죠? 크기가 개수다. 거기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뽑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추출이라고 한다. 추출.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뽑는 과정에는 두 가지 추출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임의 추출이야. 다 랜덤으로 추출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맘대로 추출을 하면 안 되고, 임의로 추출을 해줘야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되돌려 놓고 추출하는 방법을 뭐다? 모집단이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써줄게요. 임의 추출. 자, 근데 이 임의 추출에는 두 가지 추출이 있다. 하나를 뽑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 그러면 이제 무슨 추출이겠어요? 복원 추출. 자, 그러면은 복원 추출의 반대가 되는 애는 뭐겠어? 비복원 추출. 돌려놓지 않는 거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 자, 우리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복원 추출로 한다. 그러니까 추출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복원 추출인 거예요. 그럼 대다수가 복원 추출이라는 거죠. 비복원 추출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할 일이 거의 없다. 얘는 거의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다 뭘로 추출한다? 복원 추출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통해서 X라고 했을 때 뭘 조사하겠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 써주세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자,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이래.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 그럼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얘네들을 조사하는 거야. 모집단의 거를 계산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표본을 통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크기가 n인 게 뭐였어? 표본의 개수였죠. n인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한다? 표본 평균? 순서대로 똑같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자, 우리가 이 중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표본 평균만 중요해요. 자,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기호로 각각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표본 평균은 아까 표본을 n개 뽑았을 때라고 했죠. 그때 표본들을 x1, x2, 점점점 xn이라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은 n분의 1 해서 x1 이게 이제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낸 거야, n개니까. 표본 평균에 쓰세요. n분의 1 해서 괄호 열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점 플러스 xn. 이게 이제 우리가 표본의 평균이다. 자, 표본 분산은 말 그대로 표본들의 분산이야. 분산은 정의가 뭐였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 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요. 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누는 건 대학 과정이어서 그냥 저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게 표본 평균이었잖아. 이게 편차잖아. 편차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S는 어떻게 구하냐? S는 이거에다가 뭐 하시면 되겠어요? 네, 루트 S제곱 그냥.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얘는 시험에 나오고,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모평균은 상수지만 표본 평균은 표본을 추출한 표본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이게 변수예요. 변하는 수야. 거기 밑줄 쳐 놓으세요. 변수야. 그러면은 변수니까 이게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 우리가 뭘 구해 나중에? 이거의 표본 평균의 평균. 왜냐면 이게 변수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거다. 자, 넘겨서 한번 볼게. 자, 그래서 바로 나오죠. 뭘 구하라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본 평균은 뭐라고 했어? 확률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는 거예요.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모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얘는 네, 우리 크기가 일단 n인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두 번째 줄에 크기가 n. 크기가 n, 뭐 동그라미 치던 밑줄 치던 할게. 크기가 n. 크기가 n일 때예요. 크기가 n일 때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뭐죠? 모분산. 그래서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예요.
누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러면은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모집단이 뭐야? 이 확률 변수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서 추출을 한 거잖아. 얘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야? 평균 쓰고 뭐 써야 돼? 표준 편차 제곱. 에이씨. 네,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요거 써주시면 돼요. 빈칸에 정규 분포 n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적당히 크면은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비슷한 거 이항 분포에서 n이 적당히 크면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죠. 그럼 그냥 정규 분포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적당히의 기준은 안 외워도 됩니다. n이 30 이상이면 적당히 크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추정이라는 거는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추정이라는 거는 뭘 추정이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이랑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서 뭘 추정한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런 걸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3페이지 보면은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 과정에서 추정하는 거는 모평균만 추정할 거야. 모평균만 추정을 할 거다. 자, 그래서 모평균 추정을 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자, 일단 우리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표본 평균은 뭘 따른다? 이걸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P, 정신 차리고 민준. 얘를 좀 변형을 할 건데 P 절대값 Z가 1.96이다를 변형을 할 거야. 마이너스 1.96으로 쓸게. 마이너스 1.96. 거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확률이 0.95잖아. 근데 이 Z를 표준화한 거를 이번에 거꾸로 풀어볼게. 그래서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얘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얘가 확률 변수라고 했고 m 이렇게 찢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할게.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고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1 곱할게요. 안에 것만 바꿔볼게요. 자, 이거 뭐 한 거야?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줄림 뒤로 나가. 알았지?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얘는 똑같죠? 절대값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쓴 거야. 마이너스 곱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굴 추정해야 되냐면은 얘를 추정해야 돼. 모평균을. 그래서 양변에다가 다 뭘 더해주면은 표본 평균을 더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바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표본 평균을 내가 알고 있다면 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평균을 추정한 거야. 평균이 95%의 확률로 이 사이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나를 거꾸로 표준화를 풀어버려서 반대로 해서 가운데 모평균만 남는 거를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신뢰 구간.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95%면은 아까 0.95라고 했죠, 확률이. 그 다음에 95%, 99%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95% 신뢰 구간 정리 한번 해볼게. 적어보세요. 이게 95% 신뢰 구간이다. 표본 평균 x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99%는) 1.96이 2.58로만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여기 지금 둘의 차이가 사실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뢰도의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95%가 1.96, 99%가 2.58. 그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뭘 풀었었죠? 마이너스 1.96부터 표준 정규분포 1.96이 이거의 확률이 0.95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가 지금 1.96이 된 거거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거꾸로. 자, 2.58은 정신 차리고 2.58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58 하고 Z 2.58. 그럼 얘 확률이 몇이어야 되겠어요? 얘 확률이 몇이어야 되겠어? 어? 0.99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무조건 이게 써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써져 있거나 아니면은 얘랑 똑같은 표현이 이제 뭐야? P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도 써요. P 0부터 2.58까지 그 문제 뒤에 다 써져 있어. 표준 정규분포 주듯이.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되겠어? 0.49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는 무조건 이거 2.58, 1.96이어서 이 숫자를 외우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가끔 이 계산하기가 선생님들 힘드니까 이걸 숫자를 2로 바꿔버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2, 뭐 2.5, 3으로 계산할 때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된다. 단,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신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자, 그래서 얘네들의 구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자,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죠. 구간의 길이니까. 둘이 빼주시면 뭐야? 95%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둘이 뺐을 때. 쓰세요. 밑에 신뢰 구간의 길이. 얘네 둘이 뺀 거야. 구간의 길이 구하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99% 신뢰 구간 길이는 몇이겠어, 그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실내 구간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 구간이 실내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식으로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길어진다. 길어진다 써볼게요. 길어진다. 자, 왜 길어지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왜 길어지는지. 자, 선생님이 너네 기말고사 점수를 추정을 해볼게. 자, 0에서 너네는 0에서 100점 사이에 맞을 거야. 이러면 신뢰도 몇 프로일까? 100%잖아. 구간이 길어지면은 신뢰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당연히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뢰도가 올라가면은 범위가 커진다. 범위가 커진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막 대선 후보 막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그럼 95%로 할까 99%로 할까? 그거는 그럼 95%로 해요. 왜냐면 범위가 좁아야 되니까. 범위가 뭐 너무 커. 뭐 이재명 지지율 뭐 한 0에서 100% 사이인데 이러면 모르잖아, 지지율. 범위를 좁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지지율 조사, 밑에 뉴스 같은 데 통계 조사하면은 신뢰도 95%로 조사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다 95%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 이 n이 커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진다. 짧아진다 써주세요. 짧아진다. 짧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나와 있거든, 밑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그거는 이제 뭐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표본평균을 빼봐 다. 뭐가 돼? 표본평균은 다 빼면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얘와 얘 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도 가끔 물어본다 이렇게.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여기가 뭔가 용어가 어려워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나 뭐 이런 게 익숙해지면 진짜 쉽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이미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평균을 표본평균이라고 했을 때 평균이 6분의 11이고 표본평균의 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확률 분포를 보니까 A 플러스 B는 확률의 합이니까 몇이야? 3분의 2 써주시고요. 연립할 거야. 자, 지금 우리 모평균이 6분의 11로 나와 있죠? 모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A, 3 곱하기 B, 6분의 11.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거야.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A, 3 곱하기 B 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다. 그럼 우리가 쟤네를 계산을 하려면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2배 한 다음에 뺄게요. 그러면 B 플러스 3분의 1 6분의 8에서 6분의 11 빼면은 6분의 3, 2분의 1 그럼 B가 6분의 1 A가 2분의 1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B가 6분의 1, A가 2분의 1. 근데 뭘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우리는 일단 얘를 구해 볼 건데 얘를 먼저 구해 볼게.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n이에요. 크기가 2. 크기가 2라고 했어. n분의 vx라고 하기로 했어요. n분의 vx. 그래서 일단 얘는 뭐라고 했죠? 얘는 얘랑 똑같다고 했죠? 얘는 똑같다고 했죠? 그럼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해서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자, 그럼 모분산 구해볼게. 모분산. 자, 모분산은 모분산부터 구할게요. 이게 모분산이에요. Vx가.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게. 평균 제곱하면은 36분의 121. 오케이. 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확률 변수 제곱한 다음에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시면 되죠. 자, 계산할게. 3분의 1. A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제곱. B가 6분의 1 곱하기 3제곱. 이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 정신 차리고. 제곱의 평균. (6분의 2 더하기 12) 플러스 9 (6분의 23) 약분 안 되네. 자, 36분의 그러면은 23을 36 여기에다가 6 곱하면은 몇이야? 138이니? 6 곱하면은 138 빼기 121. 어휴, 복잡하여라. 36분의 17. 36분의 17이 뭐다? 모분산이다. 모분산이 36분의 17이다. 자, 그럼 얘 지금 몇 분의 72분의 17이지. (72분의 17이고요) 그럼 얘는 뭐야? 요거잖아. 그래서 72분의 17. 얘는 아까 모평균 몇이었죠? 6분의 11. 36분의 121이랑 똑같죠. 그래서 72분의 17 플러스 242. 그래서 72분의 259. 숫자가 그지 같니?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자.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분산의 값을 an이라고 할 때 a5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자, 시그마 얘가 8이라고 했는데 우리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정신 차려. 서서도 졸고 있으면 어떡해.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였죠?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였습니다. 자, 근데 뭘 알려줘? 얘를 n이 지금 몇일 때? 5일 때죠? n이 5면은 뭐야? 8 루트 5가 시그마죠. 근데 뭐 구하래? 모분산 제곱하면 되죠. 320이다. A5는 320이다. 자, 필수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2개, 2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3개,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4개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표본평균이라고 했을 때, 자, 표본평균이 2보다 큰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표본평균이 2보다 커야 되면 2개 꺼낸 거의 합이 4보다 커야 되죠? 4보다 큰 거 찾는 거예요. 2개 꺼낸 거의 합이 4보다 큰 거. 근데 지금 우리 숫자에 공이 뭐 있다? 1, 2, 3이 있다. 1, 2, 3. 자, 그러면 합이 4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써볼게요. 2, 3, 3, 2, 3, 3. 또 있어요? 없죠? 2, 3이랑 3이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2, 3 나올 확률 구해보자. 자, 2 나올 확률이 9분의, 잠깐 몇 개야? 둘, 셋, 5, 2 나올 확률이 3분의 1. 3 나올 확률이 9분의 4. 두 개 뽑은 거에 평균 낸 게 2보다 커야 되니까 합이 4보다 크다. 합이 4보다 큰 거 썼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1분의 16, 12. 그래서 81분의 42 답이다. 이거를 조금 힘들어 하거든. 표본의 평균. 이거 좀 조심하세요. 표본 평균이 크기가 2라는 거는 표본을 2개 뽑아서 평균 낸 거야. 2개 뽑아서 평균 낸 게 2보다 커야 되니까 2개의 합이 4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표본 평균인데 얘 모집단이 뭘 따른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얘도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 평균은 똑같아요. 65. 자, 근데 몇 개 뽑았대? 크기가 몇이야? 크기가 16이죠.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죠? 루트 16분의 모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 루트 16분의 모 표준 편차. 자, 모 표준 편차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4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문제 좀 차리고. 자, 30,6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y래요. 그럼 얘도 정규 분포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30. 우리 몇 개 뽑았다고요? 9개.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9분의 6이에요. 몇이야? 2죠. 2.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몇 이상인 거? 57 이하인 거랑 표본 평균이 26 이상인 거를 더했더니 얘가 1이래.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거죠. 자, 얘 표준화 가능하니까 표준화 할게요. 바로 Z로 바꿀게. 그러면 26에서 30 빼고 마이너스 4죠. 그거 2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면은 표준 정규 분포 우리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가 0이고 마이너스 2면은 여기 더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몇이야? 절반이 0.5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랑 뭐야 없어 왜? 잘못 구했나? 표준 편차 6 3 6 2
자, 일단 얘를 계산해 볼게. 잘못 구한 거 없는 것 같아서. 자, 얘 계산하시면 PZ. 자, 57에서 65 빼면은 몇이죠? 57에서 65 빼면은 마이너스 몇이니? 8이니? 자,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몇 이하잖아? 그럼 얘가 여기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자, 마이너스 2이려면은 분모가 몇이어야 되겠어? 4여야 되겠죠? 그럼 시그마가 16이다. 얘가 몇이다? 4다. 그래서 우리 뭘 구하자? 표본 평균이 60일 이상인 거. 자, 그래서 얘, 네, 65 빼고 4로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1 이상이네. 61에서 65 빼면 마이너스 4,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는 0.5 플러스 0부터 1까지죠. 그래서 몇이다? 0.8413. 0.8413.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한번 보시면은 행복 농장에서 생산되는 자두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의 무게가 전체 무게가 4.8kg 이하이면 불량품으로 분류를 한다. 자, 50만 개의 자두를 한 상자에 100개씩 포장했을 때 이 불량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일단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할게요. 불량품일 확률을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50만 개의 평균이 50이랑 표준 편차가 10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50만 개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00개만 보면 되거든요. 100개. 100개. 그래서 얘는 지금 100개를 뭐 한 걸까? 100개를 뭐 한 걸까? 얘들아, 100개를 뭘 한 걸까? 추출한 것 같아요, 100개를. 추출, 아까 뭐 과일 당도 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뭐 추출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니? 그럼 추출한 거예요? 모르겠어?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100개야. 그럼 자두가 전체 무게가 4.8kg 이하면 하나당 몇 그램 이하인 거야? 하나당 몇 그램이야? 48g 이하죠. 48g 이하. 네. 그래서 우리 이거 100개를 이미 추출한 게 맞고요. 100개를 이제 이미 추출한 거야. 그러면 평균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래서 100개 이미 추출한 거의 표본 평균을 얘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만 달라지면 표준 편차만 달라져. 표준 편차가 지금 루트 100분의 몇이야? 원래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래서 얘 표준 편차가 1이에요. 1.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률을 구해볼게.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100 표본 평균 x. 이게 100개를 뽑아서 평균 낸 거잖아. 근데 우리 전체 무게를 해야 되니까 다시 100을 곱해 주셔야 돼. 얘가 4,800g 이하. 여야 불량품인 거잖아. 4,800g. 4.8kg가 4,800g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표준화할 거야. 자, 그럼 표본 평균이 뭘 따르고 있는지 봐야죠. 원래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이었으니까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표준화 하시면은 뭐가 돼? P, Z 50 빼면은 마이너스 2고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0.477이어서 얘는 0.0228이다. 0.0228이다. 그럼 불량품일 확률이 0.0228인 거예요. 자, 얘를 표준화한 거야. 50 빼고 양변에 표준 편차이 1로 나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만 개의 자두면은 100개씩이니까 몇 상자야? 5천 상자 맞아? 상자로 봤을 때는 50만 개면 5천 상자 맞아요? 100개를 100으로 나누면은 5천 상자. 자, 5천 상자인데 불량품일 확률이 얘라고 했으니까 불량품인 상자의 개수는 여기에서 곱해버리면 되죠? 이게 뭐야? 만분의 228. 곱하면 되죠?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불량품이 몇 상자다? 114상자다. 존나 많이 나오네, 불량품이. 114상자다. 그래서 지금 이게 50만 개에서 뭐 100개를 보는 게 이게 임의 추출인지 아닌지 좀 얘기가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필수제 6번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100여 정도의 수명은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4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저걸 만족하도록 하는 걸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은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일단 이거부터 써놓을게.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다?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뭐다? 400이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얘를 따른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이거를 구하려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표준화를 하려면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이미 평균이 빼져 있어요. 그쵸? 그냥 표준 편차로만 나누시면 돼요. 양변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 절대값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은 얘를 곱하면 되는, 역수에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에서 곱하면 뭐야? 20분의 루트 n이다. 역수에서 루트 n분의 400을 곱하면 20분의 루트 n이다. 이게 0.8 이상이다. 자, 그러면 0.8이 되는 애를 한번 찾아볼게. 자, 0부터 0.4가 되는 애가 누군지 한번 보자. 누가 0.4야? 나와 있죠? 1.28.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1.28이면은 몇이에요? 이게 0.8이죠? 그러면 얘는 20분의 루트에는 1.28의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얘가 0.8보다 크대, 확률이. 그럼 얘가 1.28의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범위가 더 크니까 0.8보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1.28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20분의 루트 n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루트 n분의 25.6인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요.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쌤이 이렇게 할게요. 25 더하기 0.6의 완전 제곱으로 할게 그냥. 그럼 25 제곱하면 625고요. 자,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은 30이고요. 그 다음 얘 제곱하면은 0.36이고요. 그럼 n이 이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655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니까 656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656.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계산이 좀 더럽게 나오는 게 많아요. 자연수 n의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완전 제곱식이나 이런 걸로 좀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은 간단히 하려고 해야 돼요. 자, 두 문제만 하고 칠 테니까 좀만 집중해서 하자. 오케이? 자, 7번 한번 볼게. 7번. 8번은 쉬워. 금방 해. 7번 한번 볼게. 자, 영영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이 M시간, 표준 편차가 3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 모집단이야, 표본이야?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자, 여기에서 25명을 뽑아 일주일 동안 핸드폰 사용 시간을 조사해왔더니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0부터 1.96까지 승호야 정신 차리고 0부터 1.96까지가 0.475래. 0.475 2배 한 게 0.95잖아. 그치? 그러면은 1.96이 95%의 신뢰도 계수라는 얘기예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구하기로 했어요. 2 곱하기 1.96. 95%면 1.96. 99%면 2.58.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몇이야? 3. 네, 끝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2번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최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신뢰 구간이 이거였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이게 차죠. 최대가 몇이야? 얘가 최대다. 1.96 곱하기 5분의 3이 최대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L1이고요. 신뢰도 B%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L2일 때 있는 것, 네, 옳은 대로 골라라 라고 했네. 자, n이 커질수록 n1이 커진다 라고 했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아까 뭐였냐면 2 곱하기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요.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L1이 작아진다. 기억 틀렸죠? 자, A가 95%이고 n이 100일 때 95%면 우리 95%의 신뢰도 계수 문제 나와 있죠? 절대값 Z가 1.96 이하인 게 0.95다 해서 얘 2 곱하기 몇 써야 돼? 1.96. 그 다음에 곱하기 몇 써야 돼요? 루트 n, n이 몇이래? 10. n이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 자, 이게 L1이에요. 그 다음 얘가 뭐래? 0.4 시그마 이상이다. 얘 비교하시면 되죠? 10 곱하면은 2 곱하기 1.96. 맞아요? 틀렸죠? 3.92니까 얘는 틀렸다. 자, 디귿은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어. 자, 신뢰도가 올라가면 신뢰 구간의 길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 맞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리뷰 좀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한번